오늘 모처럼 이렇게 보수교육을 이렇게 야외에서 하게 됐는데 느낌이 어때요? 좀 춥지 않아요? 이제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심천생리학 하면은 참 생소하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도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같다고 하면은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시각이니까 궁금하고 다른 시각이니까 새로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방대한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해서 우리가 현대화학하고 심천화학하고 뭐가 달라서 근데 어차피 한 번씩 이거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마 지구상에서 의학에 대해서 가장 큰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다. 맞아요, 틀려요? 가장 큰 소리 시계 하죠? 네.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100명하고 나한테 한 달 배운 제자하고 혈액암, 심부전증, 심자질환 이런 병을 치료해서 이길 자신 있으면 경쟁해보자. 아무도 못 나타나요. 이거 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거와 자연의 생리치로 바라보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근데 이게 내용이 한 400시간이나 되는데 이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늘 머릿속은 제 그게 고민해요. 내가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이걸 요점 정리를 해주면은 심천생리학은 태동부터 현대화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 연구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완치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뭐냐? 제가 현대의학을 보면 치료의학이라고 해요? 관리의학이라고 해요? 관리의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30년 전에도 써놓은 얘기가 뭐냐? 우리 동양의학이나 현대의학이 지금의 같은 고정관념으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그 진단 시각에 맞게 치료 방법을 찾으면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돌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원인이라고 하고 치료 방법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한번 진단받으면 완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전 국민이 환자가 될 거다. 30년도 전에 써놓은 책이다. 그래놨어요. 참 대담하죠. 현대 학자로 보면 저 미친놈 아니야 할 정도로요. 그 통째로 갖다가 동양의학이나 현대의학을 근본이 잘못했다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정의는 또 어떻게 하느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방법이 동원될 수 있지만 치료가 딱 끝나고 나면 고혈압 환자는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안 올라가야 치료가 된 거다. 맞지요? 당뇨 환자는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고지혈증 환자는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느끼기도 정상,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도 정상으로 나와야 완치가 된 거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한번 치료가 되면 어설프게 하면 10년, FM대로 하면 20년 이상 같은 병이 재발하면 완치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요. 이건 또 더 미친놈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병이 20년 이내에 재발하면 완치된 게 아니다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큰 주장을 하느냐. 근데 만약에 이런 효능이 지금까지 안 보여줬다. 여러분들 여기 올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100은 아니어도 10명 하면 90% 이상은 내가 주장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38년 동안 전 세계로 이렇게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몇억 인구가 사회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본 게 우리 인체를 어떻게 접근했을까?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궁금할 거고 따지고 보면 이 숙제를 풀어야 우리 인체를 모르면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병이 어떤 게 오는가를 모른다고 하면은 병의 원인 진단도 할 수 없고 원인을 모르면 완치 진단도 할 수가 없는 게 의학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뭐가 없느냐? 제가 논문에 몇 장 발표하면 그러죠.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 50%가 빠져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고 하면 현대의학은 반쪽짜리 공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완치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례로 들으면 내가 딱 꼬집어볼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대학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았는데 이거 완치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현대 학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답 딱 정해져 있어요. 아직까지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완치된 사례는 지구상에서 다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럼 이게 본인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일까요? 본인 얘기죠. 근데 제가 32년 전에 써놓은 책에 보면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약도 먹지 말고 투닥도 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와서 바로 치료한다고 하면 100명을 하면 적어도 97명은 신부전증이 완치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도 진단받고 바로 하면 100명 하면 내가 내 손으로 못 해주잖아요. 배워서 집에서 고쳐도 우리 나한테 교육받은 사람한테 지도 받으면서 직접 고쳐도 100명 하면 95명이 치료가 돼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재도 신부전증은 치료가 안 된대요. 과학의 눈으로 보면 치료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심전 생리학으로 보면 그거 못 고치면 사실 신부전증 하나 진단받고 바로 오는데 그런 사람 하나 못 고친다고 하면 내 기준으로 보면 의사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순환기계통의 질병은 내가 뭐라 그래요?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된다. 지금의 과학의술이 치료의 정답이고 진단시각이 정답이라고 하면은 그 의술을 노벨의학상까지 받으려고 하면 20년 이상 공부했을 거예요. 그럼 20년 이상 오랜 공부를 해가지고 올바른 공부였다면 신부전증 고쳐야죠. 고혈압도 고쳐야죠. 당뇨도 고쳐야죠. 근데 이게 치료의 정답이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치료는 안 된다. 어떻게 정답이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치료 효능이 없었어도 오늘 입수한 39기가 입수할 정도로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로 몇억 명이 사혈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유지가 됐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효능이 뒷받침이 안 됐다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인체를 심전 생리학에서는 어떻게 봤을까? 이게 관건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TV 보면 요즘 도둑질 강도 못해요. 맞죠? DNA 검사하면 어때요? 머리카락만 하나만 걸려도, 손톱 쪼가리 하나만 걸려도, 어디 지문만 걸려도, 어떤 성분만 조금 잡으면 DNA 검사해가지고 딱딱 잡아내잖아요. DNA.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봐요. DNA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머리카락이 다르고, 혈액이 다르고, 세포 조직이 다르고, 손톱이 다르고, 다 조직이 다른데, 사람을 구분을 딱딱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머리카락 속에도, 힘줄 속에도, 피부 조직 속에도, 우리 한 인간의 설계도면이 다 들어있는 게 우리가 그게 DN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식물로 비유를 해주면, 잎이 다르고, 줄기가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꽃가루가 다르고, 전부 조직이 달라요. 근데 어떤 세포 하나도 DNA는 다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인체하고 생리치료 보면 동일하죠. 그래서 책에 보면 엉뚱한 얘기를, 지금으로 보면 엉뚱한 얘기가 아닌데, 제가 40년 전에 이런 얘기 했다가 하면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동물, 식물, 곤충, 작은 미생물, 외형이 전부 달라. 근데 조상이 같다고 해놨어요.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 이치는 동일하다. 그러면서 줄기세포 설명을 해주면 줄기세포 현대의학이 먼저 발표할 거냐, 내가 먼저 발표할 거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유하는 게, 우리 집에 지금 능소화를 심어서 아주 이쁘게 펴요. 능소화를 딱 보면 예를 들어서 가지를 하나 뚝 꺾으면 분명히 이건 가지예요. 맞죠? 땅에다 딱 꼽으면 거기다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 그 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줄기세포가 세포 분열할 때는 뿌리세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줄기세포 속에, 잎세포 속에, 뿌리세포 속에는 전체 설계도면이 동일하다 소리예요. 단 외형은 그 생명체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편리할수록 바뀌었을 뿐이고,
환경이 바뀌면 다른 쪽으로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농업도 하다, 공업도 하다, 기술자도 되다, 선생도 될 수 있고, 사람이지만 변할 수 있는 게, 환경이 바뀌면 그 다르게 바뀔 수 있는 거. 그래,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느냐고 하면, 저도 여러분들 한번 강의 테이프 보면 그 구절이 나와 있을 거예요. 봄에 꽃이 탁 피면, 꽃이 피고, 꽃 속에서 맺는 건 어떻게 열매지요. 그러면 꽃의 설계도면으로 나올 적에는 분명히 지정할 때는 꽃눈으로 나왔고, 그 속에서 과육이 열리면 이건 과육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게 봄에 추워가지고 냉해를 입어버리면 그 과육이 잎눈으로 바뀌어버려요, 중성으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인체에다 비유하면, 위세포가 간세포 환경을 만들어주면 위세포가 간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뀐다고 하는 건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바뀌지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게, 심천 생리학에서는 참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 인체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인데,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는 현대의학에서 체세포 개체수가 약 120조 마리라고 해요. 근데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독립생명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생각도 따로, 먹는 것도 따로, 수명도 따로, 세포 분열도 따로. 근데 위세포든 장세포든 간세포든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르게 분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체의 본류의 생리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한 마리 한 마리 속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한 마리를 내가 영체다, 이렇게 하고, 세포 한 마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 한 사람이 유지하는 걸 대우주, 세포 한 마리가 유지하는 걸 소우주인데, 소우주나 대우주나 생리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게 심천 생리학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책에 써놓을 적에는 이렇게 태초에 하나의 작은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단세포가 태어났는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식으로 수없는 생명체가 독립생명체로 태어났는데, 이놈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럿이 붙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삶이 유리하거든, 생명을 유지하는 게요. 그런데 바다도 접하고 사막도 접하고 산도 접하고 더운데 추운데 하면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편리한 구조로 진화 과정에서 유형이 바뀌었지, 조상은 같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소리 하면 저거 미친놈 아니야, 나무하고 식물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어머니 다른 생명체도 어떻게 조상이 같아. 근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현대 과학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동물 속에도 식물의 유전자가 50%가 있고 식물 속에도 동물의 유전자가 50%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 이론하고 어때요?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설계 도면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한 사람도 일정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도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세포 한 마리마다 한 사람의 전체 설계 도면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나무를 보면 꽃가루도, 꽃가루 속에도 한 나무의 전체 설계 도면이 있고, 잎 속에도 가지고 있고, 줄기 속에도 가지고 있고, 뿌리 속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 생명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언제든지 그걸 세포 분열을 정상 설계 도면대로 분열할 수 있는 건 자연계의 모든 생리 이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때요? 나무나 우리나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보면 수명이, 제가 책을 쓸 때는 평균 수명을 약 90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 인체의 말주무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자신의 나이 %만큼 막힌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올라가면 말주무세혈관이 특정 지역의 50% 이상이 막혀야 증세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체 혈관의 90% 이상을 막으면 심장의 피를 당겨도 딸려올 수가 없고, 품어도 나갈 수가 없으면 심장이 멎어서 죽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이게 작년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말주무세혈관이라고 하는 게 나무로 보면 수간에 해당하는 건데, 나무는 수간이 막히는 거를 스스로 뚫을 능력이 없어서 수간이 막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죽어 나와서 고목이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은
말주무혈관이 마치 모래시계처럼 자기 나의 퍼센트만으로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막혀 들어가. 그래서 90% 이상이 막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체 스스로는 그 막힌 혈관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체의 본래 기능을 보면은 이제 대논리의 우주법으로 보면 그래요. 5,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이 살아요. 근데 5,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인류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부모가 자식 놓고 자식이 자식 놓고 자식 놓고 하는 게 대우주법이에요. 근데 어떤 대에서도 먹지 못하고 자식을 놓을 수는 없죠. 그 생명에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만이 자식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우주법이에요. 근데 우리 인체도 체세포 한 마리의 수명을 보면 45일에서 약 80일을 산다 일어나서 그럼 80일을 살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람의 자식 놓듯이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 없어지고 그래서 죽은 만큼 태어나고 죽은 만큼 태어나서 이게 한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체가 생명이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논리를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거 가지고 우리 인간의 질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열 배우고 건강을 사열요법으로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첫째 조건을 얘기해요. 먼저 우리 인간의 질병이 왜 오는가를 먼저 알아라. 근데 여러분도 지금 배운 사람은 1시간만 설명 들으면 알 수 있다. 어때요? 배워보니까 알 수 있죠? 먼저 알아야 될 게 병이 왜 오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간단하게 가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혈관을 막으면 피가 돌지 못하고 피가 돌지 못하면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요. 맞죠? 그러면 이게 순환의 패턴이 이어지지가 않겠죠. 이거 1시간만 들으면 안다. 들어주면. 그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와보면 백혈병도 치료됐다. 혈액암도 아토피도 간경화도 간암도 신부전증이고 모든 병이 치료됐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현대의학은 아무리 가도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는 중이지 완치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가 된 사람이 이렇게 많냐? 그러면 내가 종교 하나님 믿으라고 해요? 종교 믿으라고 해요? 아니죠. 그것도 내가 해주지도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치료가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 재생복원입니다. 재생복원. 이걸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 그래요. 우리 인체가 혈관이 막히지 않으면 피가 못 돌 이유가 없고 피가 돌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원할까요? 몇 번 하고 끝나는 걸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리학 기준으로 영양 공급만 이루어지면 우리 인류도 앞으로도 우리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자식은 끝까지 나요. 맞죠? 우리 세포도 90일을 살고 먹고 살 수 있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해주면 분열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라고 해서 체세포의 꼬리가 분열을 할 때마다 자꾸 작아지는 건 과학의 눈으로 본 거지. 그 꼬리가 작아진 직접 원인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갈수록 줄어든 거지. 영양 공급만 풍족하게 되면 분열은 영원히 하는 게 식물이나 우리 동물이나 동일한 구조다. 근데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돌기 위해서는 혈관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근데 심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은 혈액이 오염되지요. 오염된 거를 우리가 1차적으로 외형상으로 보면 질소밀도가 높아진다.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이 산인데 이 중산이 되면 중산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요. 응고되면 이게 혈관을 막아버리거든요. 이렇게 액체가 영양분이 고체화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피가 돌지 못하고 1차적으로 피가 못 돌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수면세포가 돼요. 수면세포가 되면 정상세포보다 수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겨울철이 되면 나무도 성장을 안 해요. 또 근데 나무는 식물인데 식물만 그러냐고. 동물 쪽에 보면 벌도 각종 물고기도 곰도 뱀도 겨울에 되면 휴면기에 딱 들어가.
동면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휴면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생명체들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직접 원인이 뭐냐 하고 따져보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생명이 유지를 하게 돼 영양분을 소진시키지 않게 해서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라. 근데 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은 정상세포는 정상으로 살면은 약 80일을 사는데 휴면 상태가 되면 이건 3년이고 5년이고도 할 수 있어요. 정상세포하고 수면세포하고 차이예요, 이게.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들 물벌레 있죠? 물바개미야. 이것이 물이 건조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물속에 사는 거라. 이것이 건조 상태가 되면 100년을 휴면 상태에도 있다가도 물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5분 이내에 걸어다닙니다.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메기하고 또 거의 99% 동일하게 생겼거든요. 이만해요. 이것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서 벽돌을 찍어서 벽돌 안에서 마른 속에서 5년을 있다가도 비가 오면 뚫고 나와가지고 헤엄쳐요. 그래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는 모든 생명이 정지 상태가 되면 정상부터 수면이 길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정상이라면 45일에서 80일을 기준으로 80일을 살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없어지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생명 이어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40년 전에 얘기해놓고 이 내용을 가지고 노벨의학상 받은 적에는 지금 10년 안 됐을 거예요. 참 신비하죠. 과학 장비 하나 없이 생명의 신비를 이렇게 풀어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럼 이걸 풀으려고 하면은 현대 과학은 눈으로 보고 보이는 거 아니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심전생리학은 어떻게 보면 명상을 통해서 이치적으로 모든 걸 생리학을 파고들거든요. 눈으로 보고 풀어낸 게 아니라 생이치로 파고들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생명이 유지가 되는가? 질병이 오는 거는 왜 오는가? 치료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접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치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어혈이 없이는 혈관이 막힌 이유가 없다. 하수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물이 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 똑같은 얘기지요. 그럼 혈관이 막혔다는 건 어혈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연 발생적으로 막히는 게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막히는데 심장이나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생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 말은 병이 깊을수록 어혈이 생기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어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중산 탄인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액체가 고체화된 게 바로 혈전이고 어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어혈을 빼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왜 빼줘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한번 풀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혈관을 제가 말초 모세혈관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말초 모세혈관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어혈이 없으면 혈관이 막힌 이유도 없고 하수도 구멍도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면 하수도 구멍이 막힐 이유가 없어요. 힘들게 찌꺼기를 빼니까 물이 내려가고 말초 모세혈관을 뚫어주니까 피가 돌아서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이 되는데 새로운 어혈이 또 막아버리면 다시 원위치로 간단 말이에요. 한번 뚫어놓은 걸 다시 안 막히게 하려고 하면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해야 돼요.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어혈이 만들어진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 그 원인을 보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 탄인산 수치가 그러니까 탄인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식초 알죠? 식초가 중산 탄인산에 해당합니다. 우리 혈액을 우유라고 생각하면 우유가 그냥 컵에서 따로 놔줄 때가 우리가 정상 혈액, 정상 영양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그 우유 속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유가 응고되죠. 이 응고된 게 혈전이고 어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중산이다. 이 성분을 먹어치우는 게 바로 간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장과 간세포를 두 개를 이제 꺼엎어서 동시에 설명을 해주면 신부전증을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신장 사구체 세포가 소변을 여과해준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지요. 하도 과학적으로 밝혀져서요. 그럼 사구체 세포가 100%, 100마리가
소변을 여과하는 거하고 30마리가 여과하는 거하고 피의 맑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30마리가 여과하는 거하고 100마리가 여과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간세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100이 정상인데 70%가 기능을 못하고 30% 정도 남아있으면 심부전증으로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심부전증이 치료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게 치료가 돼요? 치료냐? 30%의 세포들이 100이로 돼야 돼요. 100마리가 하게. 그러면 30%가 100이 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사람도 자식을 낳아야 인구가 늘어나듯이 신장에 피를, 소변을 여과하는 세포, 간에서 중산 탄닌산을 여과하는 세포가 30%에서 100으로 복원이 되려고 하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세포가 다르고 신경세포가 다르고 간세포, 위세포, 인체 모든 조직이 세포 종류가 다른데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 줄기, 가지, 꽃은 전부 다른데 생리질은 다 동일해요. 어떤 세포도 영양분만 공급되면 세포 분열은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통로는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공급이 된다. 맞죠? 근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 말초 모세혈관을 뚫는 효능이 있겠느냐고 질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 나올까요? 없어요. 현대 과학의 눈으로 그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불려내려고 그러면 그냥 이름은 그런데 무슨 필인 산화제지요. 혈전 후해제. 그래 이거를 말초 모세혈관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녹여서 뚫을 정도가 되면 혈관벽도 녹아서 터져버리고 혈소판도 높고 영양분도 높고 신경선에 피복을 녹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부전증이 와요. 그래서 혈전용해제를 장복한 사람이 현대의학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심부전증 환자가 5배 이상 발병한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근데 순환기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보니까 전부 다 고지혈증이요. 고지혈증이니까 혈액이 뻑뻑하니까 혈관이 많이 막혀. 이렇게 뻑뻑한 혈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 주성분이요. 이놈을 녹이려고 하니까 혈전용해제밖에 쓸 수밖에 없어. 근데 혈전용해제만 녹이면 좋겠는데 그 화학 반응이 혈전만 분해하는 할 수가 있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혈관벽도 분해해버리고 혈소판도 분해해버리고 신경선의 피복도 분해해버리고 하나를 얻고 몇 가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화작용으로 녹여서는 부작 때문에 해결책이 없으니까 분리해야 돼요. 이 분리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신천생리학에서 연구한 게 뭐예요? 청명인이죠. 신천생리학 속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 속에 있는 그러니까 심장과 심부전증이라고 하면 심장 속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이 70%가 막혔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100으로 될 수가 있다. 신장이든 인체 모든 조직이 다 동일하게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인 생각해 봅시다. 세포가 분열할 때 약이 필요할까요? 영양분이 필요할까요? 안 배워도 영양분이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학자들은 뭐냐? 내가 영양만 만들면 신비 물질만 발견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했을 것 같이 약으로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생보고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맞죠? 영양분이 필요한 거지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양분 하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뭐냐? 1차적으로 가공해야 되겠다. 그래 가공 쪽에 들어가면 내 뱃속에는 장속에 있는 유산균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1000가지, 2000가지 성분을 1차 가공을 하는데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식중독균이 많이 살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제일 먼저 2, 3번을 먼저 빼라 그러죠. 이게 1순위로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서 신천사회적금 2368번을 먼저 빼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이렇게 가공이 됐다 하더라도
혈액이 오염돼서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화학 반응이 이 성분을 변형시키거나 녹아 없애버려도 영양분이 파괴되니까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에서 유산균이 가공한 영양분이 변형이 되거나 녹아 없어지지 않게 보존이 되려고 하면은 피가 맑아야 돼요. 피가 맑으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야 되고,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면 30%를 세포 분열을 시켜서 10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말초무혈관이 막혀 있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혈액이 오염돼서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아랫배가 냉해서 장 속에서 영양분이 가공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만들어 넣어주려고 하는 게 장 속에 유산균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 반론하는 거고, 혈액이 오염돼서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화학 반응으로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게 재생 불량성 빈혈입니다. 피가 안 만들어지는 게요. 그런 사람한테 피를 넣어준다고 해서, 영양분을 넣어준다고 해서 피가 맑아질까요? 피가 맑아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세포를 복원을 시켜야 돼요. 복원을 시키려고 하면 영양 공급이 되면은 1차적으로 소장 속의 유산균이 영양분을 가공하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신장과 간을 복원시켜서 가공된 영양분이 변형이 일어나거나 녹아 없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말초모세혈관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니까 그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불려서 혈관을 뚫어줘야 영양 공급이 되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막힌 걸 그대로 두니 하나하나 치료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한갑잔치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60 살으면 오래 살았다고 해요? 60부터 청춘이라고 하죠. 오래 살면 혈관이 그만큼 많이 막힙니다. 나이 들으면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치매, 뇌경색이죠. 아까 누가 상담하면서 그래요. 예전에 저한테 딱 와가지고 내가 딱 얼굴을 보고 앞으로 뇌경색 올 테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진을 찍어봐요. MRI를 찍더라도 피검사를 해봐요. 그냥 얼굴만 딱 보고 앞으로 뇌경색 올 거다. 근데 아까 본인 얘기가 그래요. 나한테 그 얘기 듣고 일주일 있다가 중풍 맞았대. 근데 지금 90%는 해결이 됐는데 정상까지 돌아올까요? 그래서 바로 이거나 했기 때문에, 최근에 온 거기 때문에 정상으로 거의 99% 가까이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치매나 뇌경색이나 중풍은 전부 뇌혈관이 막힌 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상으로 부르면 기억력 감퇴, 치매,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전부 다른 병으로 보이죠. 근데 심천 생리학 시각에서 진단하면은 의외로 간단해요. 뇌경색은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오는 게 뇌경색이고, 뇌출혈은 뇌를 거쳐서 나가는 쪽이 막혀서 뇌혈관의 피 압력이 높아져서 혈관이 터져서 오는 게 뇌출혈이고, 치매는 뇌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수면세포가 늘어나서 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진 게 치매예요. 지금 나이 들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치매, 뇌경색이죠. 그럼 치매가 됐든 뇌경색이 됐든 중풍이 됐든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이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뇌 속에 있는 영양 공급 통로가 막힌 것이 고수 덮친다고, 암기한다고 뚫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운동한다고? 하수도공이 막히면 가장 빨리 뚫는 방법은 뭐예요? 찌그러기 빼내야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뇌는 두개골 안쪽에 들어있고, 심장은 내 뱃속에 들어있고, 신장도 뱃속에 들어있고, 간도 뱃속에 들어앉아 있어. 근데 우리가 밖에서 빼는 거는 피부 바깥에서 빼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게 밖에서 땡긴다고 따져 나올까요? 여러분들 사열해보세요. 침으로, 어이구. 침으로 몇십 번 찌르고 강제로 땡겨도 안 나오는 놈이 두개골 안쪽에서 막힌 게 밖에서 뺀다고 따져 나올 가능성이 있거냐 묻는 거예요. 심장 속에, 간 속에, 위 속에, 폐 속에 말초모세혈관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가지고 그 머리카락처럼 가는 말초모세혈관이 꽉 당긴 게 밖에서 당긴다고 따져 나올 가능성이 있거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하기 좋게 비버려두면 10살 때부터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 60대가 돼서 50년 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으니까 좀 괜찮아. 약해 떨어지면 또 아파. 그래서 50년 동안 진통제를 먹었어요. 이런 환자들 뇌의 말초모세혈관이 몇 프로 막혔다고 진단해야 되느냐. 적어도 70% 이상 막힌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혀도 어느 정도 사람이 뇌가 작동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 생리학에서는 뇌가 생각한다고 해요. 체세포 생각이 뇌에 전달된다고 얘기해요. 체세포 생각이 뇌에 전달된다고 풀어주죠. 근데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생각도 따로 먹는 거 세포 분열에서 따로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문어 뇌가 있어요 없어요? 오징어 뇌가 있어요 없어요? 저런 식물은 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쥐가 알고 잘 커. 맞죠? 여러분 능수화도 키워보면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영양분이 공급되면 한없이 올라가요. 근데 의지할 곳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성장을 멈춰요. 영출을 뻗는 게 아니라 꽃을 피워. 그러면 그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친구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체 모든 세포들이 한 마리 한 마리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세포가, 간세포가, 뇌세포가 100개가 정상인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숫자는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정상을 그냥 100이라고 생각하면 그 각 장기 기관의 말초모세혈관이 50%가 막히면 50%만 작동하는 거고 나머지는 수면세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50%가 제 기능을 하는 거와 30%가 하는 거와 100%가 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설계되는 대로 세포 분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신천생리의학이에요. 근데 어떤 질병이 올라가면 혈관이 막혀야 되고 혈관이 막히려면 어혈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간 기능이 떨어져야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려고 하면 신장 기능은 이전에 떨어져야 돼요. 이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 합병증이 일어나거든요. 이 말을 해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랴. 그러면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다른 아무 병도 없고 암만 있을까요? 암이 발병하기 이전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다음에 암이 왔거나 당뇨 다음에 암이 왔을까요? 이 앞에 있는 작은 병들이 원인 제공을 결과물이 큰 병에 암이 온 거지 이 앞에 원인 제공을 작은 병들이 없이 큰 병이 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 공부를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현대의학은 암 전문가, 당뇨 전문가, 고혈압 전문가, 심장 전문가 다 다르지만 그렇게는 끊어서는 고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인체가.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다고 심장에다가 스텐트 관을 박아서 그럼 병은 분명히 심장에서 왔어. 근데 심장이 문제일 거냐 심장 밖이 원인일 거냐. 정확히 따지면 심장에서 병증이 나타났지만 그 원인은 심장 밖에가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이 하는 역할은 피를 뒤에서 정맥에서 끌어다가 동맥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심장이 땡겨도 안 달려와. 앞으로 풀어도 안 나가. 그럼 심장이 무리한 힘을 쓰지요. 그래서 근육이 경직돼서 굳어버리면 그게 심근경색이고 안 빠져나가는 걸 어거지로 써는 게 근육이 늘어지는 게 심장 비대증이고 거기서 물이 찬 게 아까도 어떤 환자가 그래요. 심장이 비대증이 됐고 거기서 물이 찼는데 이거 하면은 될까요? 짧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만 똑똑한 척만 하지 말고 먼저 배우는 사람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도 신이 아니니까 100이라 소리는 오만한 거지요. 10명 하면 9명 이상은 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한번 관 박았다고 피가 딸려오는 게 열렸을까요? 앞으로 나가는 게 열렸을까요? 심장이 피를 땡겨도
심장이 무리가 올 정도로 되면 우리 인체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야만 심장이 부담이 돼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땡길 때 열어주는 혈관이 70%가 많은 걸 뚫려줘야 되는데 심장을 주무르고 거기다 반 누른다고 그 앞뒤 막힌 게 뚫려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또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70%를 막으려고 하면 간이 망가져서 엄청난 양의 혈전, 어혈이 만들어져야 그 많은 혈관을 막을 수 있는데 당신들이 신장과 간을 복원시키는 학문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때요? 없죠. 그러니까 심부전증이고 고지혈증이 어떤 질병이든지 한번 진단받으면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는 중이지 완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20년 이상은 그래서 이거를 요즘 정리해주면 그래요. 내가 두통을 50년을 앓았다. 그럼 네 혈관이 70%는 막혔다는 얘기예요. 말초 모세혈관이. 그러면 70%가 막히면 뇌 속에 회전하는 피는 30%고 산소 공급을 해주는 피도 30%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정명이는 복용 안 하고 그냥 진액 일반 식품만 먹으면서 9번, 1번, 17번을 뚫어줬다. 두통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냐? 99%예요. 치료가 돼요. 일단은. 근데 차이가 뭐냐? 요렇게만 뚫어주면 재수 좋으면 한 5년 가고 재수 나쁘면 2, 3년 후면 또 두통이 다시 또 와요. 그러면 어떻게 박혀서 뺐는데 두통이 치료됐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70%가 막히면 30%의 말초 모세혈관이 피가 도는데 이 30% 도는데 피 유속이 빨라져요. 그러면 피가 1분에 한 바퀴 도는 것보다는 두 바퀴 도는 것이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머리가 가벼워지고 두통이 없어진 거지 70% 막힌 혈관이 뚫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번, 9번, 17번을 뚫으면서 청명이를 잘 써서 뇌 속의 말초 모세혈관은 20%를 뚫었다. 그 20%가 다시 막히려고 하면 20년 걸려요. 그러면 똑같이 노력하면서 FM대를 제대로 사용한 거하고 아마추어들이 어깨너머로 신천생리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한 사람하고는 내가 지나고 나면 10배 이상 차이 난다서 이런 근거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분학으로 분석을 하면 몇천 가지가 되고 인체 장기 각 기관마다 기능이 떨어지면 오는 증세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 한 400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의 대학교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도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욕심만 같아서는 한 4년제 대학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배우는 분들은 이게 정식으로 의사도 아니고 기존에 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과 130시간, 200시간 배우고 강사하고 하는데 내가 설명을 다 어떻게 해줘. 그래서 그냥 내가 변명처럼 이런 얘기를 해줘요. 현재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기능을 다 아냐고 그거 다 잘 아는 사람 있을까요? 각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얼만큼 양에 어떤 정도니까 어떻게 쓰고 어떤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요거까지만 배우고 사용하는 거지 그거 다 못 배워요. 여러분들 신천생리학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제 공부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양의를 안 배웠는데 양약을 갖다 나한테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다 풀어줘. 근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어떤 풀이든지 입에 따르면 맛이 전부 다르잖아요. 이제 맛이 다르다고 하는 건 성분이 다른데 그 생명체가 그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용 목적이 양리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대 양약을 안 배워서도 혀끝에다 양약을 다 깨물어가고 맛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고 현대의학이 이 성분을 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투여했다는 것은 혀끝에 딱 닿는 순간 그냥 알아요. 이걸 오래 쓰면 어떤 부작용이 난다는 것도 몇 초 내에 계산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진천식품도 우리 회사도 여러분들이나 보나 우리 여기 직원들 있지만 한번 저기 내가 장난 삼아서 물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입사한 여직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나왔는가? 누구예요?
지금 몇 개월 됐지, 새로 들어온 지? 4개월 됐어요? 그동안에 저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 봤어요. 참 재밌죠? 내가 그러잖아요. 회사에 1년에 많이 내려가면 3번 내려가는데, 그것도 오늘처럼 행사했을 때 내려오는 게 그만해요. 왜냐? 모든 식품 만드는 거 내가 만드는 방법 다 알려줘서 그대로만 만들면 되는데, 내가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38년 전에 만든 제품하고 지금 만드는 제품은 똑같아요. 근데 한 번도 실험을 안 해. 그냥 머릿속으로 요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요거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만들면 요런 효능이 나갔다 하고 한번 만들어주고 공장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한번 갖고 봐라 해서 맛 보면 한번 딱 조정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 수명이 30년, 그럼 40년을 가요. 여러분들 건강회상 제품 가면 제품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팔다 남은 거 포장지 박스 그것 때문에 회사 건강식품 회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수명이 그냥 끝까지 가버려요. 그것도 12가지나 만드는데. 그런데 그 제품 속에 어떤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내가 다 안다고 봐야 돼요? 모른다고 봐야 돼요? 다 알아요. 근데 오늘도 또 한 번 내가 보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여기 지금 당사자가 앉아있으니까. 당신 앞으로 뇌경 세울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뭐 보고 갈까요? 현대화 그러면 당신이 MRI 사진도 안 찍고 피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말 몇 마디 하고 얼굴 보고 어떻게 아냐. 근데 우리 인체가 참 재밌어요.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 원리를 알아버리면 앉아있는 자세만 딱 보고 빛깔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어느 장기가 기능이 떨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어디를 막으면 그 연쇄적 합병증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는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단지 암이 크기가 얼마나고 어디에 생기는지는 나도 몰라. 그렇지만 큰 틀에서 당신은 간경화가 곧 올 거다. 간암이 올 거다. 뇌경색이 올 거다는 거는 보는 순간 알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100은 아니어도 97% 이상은 적중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점친 걸까요? 아니지요. 여러분들 와서 나한테 종교 얘기 들은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신믿으라는 소리 들은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우리가 자동차 부속도 각 부속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우리 인체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나면 외형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보는 순간 아는 거지 신기한 거나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서 해야 되겠는데 현실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버는 일을 놓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직설적인 얘기 해볼까요? 현대 의사들이 나를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뭘 것 같아요? 자기가 못 고치는 병을 우리가 고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못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짜증나면 그러잖아요. 지 고혈압 당뇨도 못 고치는 내기가 무신 남의 건강관리를 해준다고 큰소리 치냐고 이래버리잖아요. 맞죠? 자기가 자기 고혈압 당뇨도 못 고치면서 무신 국민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모든 병은 맨 처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에 만성적 고지혈증이 돼요. 이때 신장 기능만 회복시켜버리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 이때 신장 기능을 못 고치면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 다음에 고혈압이 와요. 이제 고혈압까지 오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놈이 9번을 막으면 뇌경색 오고 1번을 막으면 뇌출혈 오고 5번을 막으면 저혈압이 오고 이런 식으로 병명이 막 달라지고 피가 멎던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이 부패도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강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 물질이 달라지면서 병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뇌에서 물이 차는데요. 이거는 현대학으로 보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떤 자를 써도 안 되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뇌에서 불이 차는 거, 무릎에서 불이 차는 거, 생리치료 원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우리 인체는 산도가 높으면 그 산의 농도를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걸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돈이 없으면 못해. 알고는 있지만. 맞죠? 우리 인체도 무릎의 생명체가 다르고 뇌의 생명체가 다르지만 뇌세포나 무릎세포나 지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산의 화학 반응이 세포를 녹여버리면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녹이려고 하는 기능이 강도가 죽음으로 식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암이고, 그 위험을 느끼고 탄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는 것이 몸 전체에서 일어나면 그게 부종이 되는 거고, 한쪽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이 차는 원인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느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느냐. 근데 어느 부분에서 물이 차는 것도 전부 다 산도가 높으면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동일해요. 자, 그러면 뇌에서 물이 찼다. 생명이 유독해요. 현대가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유독한 건 맞아요. 근데 심전생리학에서는 왜 그 부위가 상대적으로 산도가 높아졌느냐.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피는 왜 못 돌았느냐.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관은 무엇이 막혔느냐. 혈전 어혈이. 어혈은 왜 생겼느냐?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 기능은 왜 떨어졌느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면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9번 간질병혈이고 뇌를 거쳐서 나가는 혈이 1번 두통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조혈로 뚫어주는 게 53번 아니면 17번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뚫어주면 뇌의 피의 유속이 빨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당연히 빨라지죠. 그러면 피의 유속이 빨라지면 산도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산도가 높아지면 수분을 끌어모으는 게 우리가 부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산도 구분하니까 참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가 뼈가 다르고 머리카락이 다르고 인대가 다르고 간 조직이 다르고 이렇게 인대 각 장기 조직들이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풀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뼈가 만들어지는데 인대가 만들어지는데 인대 각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 달라. 예를 들어 뇌세포는 여러분 보면 두부처럼 생겼죠. 뇌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단백질, 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혈액 속에서는 빨간 피 속에서는 1000가지, 2000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 뇌에서 필요한 영양만 빼가지고 공급해주는 통로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필요한 성분, 간이, 위가, 췌장이 장기마다 필요한 성분이 다르면 혈액은 강물처럼 여러 가지 몇천 가지의 성분이 섞여 있는데 우리 세포들은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성분을 골라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각 조직들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서 화학 반응의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질소가스고,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화예요. 근데 약산에 해당하는 것은 신장이 여과를 하고 중산에 해당하는 것은 간이 여과하는데 강산을 해독하는 장기는 우리 인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두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여러 물질을 녹여버리고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고, 이렇게 약산은 혈액 속의 산소를 고갈시키는 기능을 하고, 중산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고, 강산은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설계질, 칼슘, 콜라겐은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녹이고 강산이 되면 응고시키고, 그래 강산을 줄이면 빈혈도 오는데, 예를 들어서 백혈병, 혈액암, 이건 어때요? 혈액의 성분이 변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백혈병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누가 인사를 하고 하루 나한테 오고 싶은데 영 시간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걔가 옛날에 6살 때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 백혈병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가 아버지가 의사니까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 자식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백혈병 치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내교육 받은 사람들 그래요.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 안 받고 백혈병 진단 받고 오면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실제 생리학 공부한다고 하면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왜 효능이 떨어지는가 하는 걸 여기서는 지금 시간상 설명을 못 하는데. 근데 대리점에 가서 얘기하는데 우리 대리점장들이 그거 치료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단력이 있어요. 내가 경주에 있을 때 경주에 가서 교육을 배워와라. 그래갖고 6개월 시간을 줬어요. 나한테 직접 배워가지고 그 아들을 치료해라 이거지요. 그리고 그 당시 교육생이 한 60명 있었습니다. 60명 있는데 교육생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내가 하는 얘기가 얘 치료되는 거 지켜보면서 배워라 그래요. 치료 안 되면 내가 망신살 뻗치는 거죠. 근데 백혈병을 치료 못하면 망신살이 뻗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현대 의사가 있을까요? 나는 치료 못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도 치료 못하면. 근데 세월이 지금 벌써 한 26, 7년 지난 지금도 백혈병을 제대로 치료 못해요. 근데 이미 옛날부터도 그걸 못 고치면은 창피한 거라고 예정으로 하면서 지금 처음 배우러 오는 사람한테 이거 고치는 거를 직접 하면서, 근데 그것도 나이가 어리니까 사회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시기를 제게 써놓은 게 소아 백혈병, 소아 심부전증, 소아 아토피, 소아 당뇨 어떻게 하라고 써놨죠? 생 먹이면서 6번, 7번, 8번 위치를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하루 2번만 마사지 해줘라. 그래놓고 남자아이는 7살 이상, 여자아이는 5살 이상만 넘어가면 사회라면 재발 않는다. 그러면 교육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생 먹이면서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6번, 7번, 8번 마사지 7개 다 해요. 그러면 낫는가 안 낫는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걔가 39살인가 됐다까?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29인가 39살인가.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돈도 잘 번대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6살인가 7살 이렇게 어린애 때 지금까지 재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고. 근데 지금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돼요? 그러면 현대학하고 나하고 치료하려고 접근한 방법이 뭐가 다르느냐? 백혈병은 어때요? 혈액이 오염된 거죠. 혈액이 오염됐다는 것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럼 심전생리학에서는 신장의 말초모 혈관을 뚫어주고 간의 말초모 혈관을 뚫어줘서 피를 여과하는 세포 숫자를 늘려주려고 우리는 치료에 접근했고, 현대의학은 혈액이 오염돼서 합병증이 일어나면 그 합병증에 대한 약을 쓰는 게 현대 과학의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땜빵만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부들을 하나하나 인체의 모든 질병을 따져보니까 순환기계통의 질병 99%를 이렇게 한심하게 다뤄요. 그래서 저의 마음 하나만 보면은 내가 중국에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은 이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든지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사회주의는 어딜까요? 정부에서 까라면 까라면 까까요. 하라면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예방사회를 한번 하고 한 20년 간격으로 예방사회를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예방사회를 시키면은 내가 그래요. 지금 의료비용, 우리 인간에도 들어가는 의료비용 10분의 1만 드리고도 건강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향상된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나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 공부를 다 설명해 주려면 애들 듣지도 안 하고 뭔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한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라. 너 달리기 잘하고 싶어? 5번 30번 빼봐. 너 살찌는 거 싫어? 8번 빼봐. 살 빠지나 안 빠지나. 너 공부 못해? 공부 잘하게 해줘.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게 하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뇌세포 분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도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정신과 질환을 치료해줬더니 그 환자가 소개하는 건 다 정신과 질환 환자들만 와요. 또 요실금을 치료해주면 요실금 환자만 계속 밀어닥치고, 생리통 치료해주면 생리통 환자만, 정신과 질환을 치료해주면 아마 끼리끼리 그 모임이 있는가 봐요. 게다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실화를 얘기해주면 한 환자를 요실금으로 30년을 고생했다고 해요. 수술을 3번 했고, 귀저귀도 두꺼운 거를, 어린애 귀저귀를 2장을 포개서 타고 외출하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손자들이 할머니 앉으면 할머니 앉아서 찌른내나 이 소리가 노르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환자를 직접 치료해 줄 때라, 치료해서 낚아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요식금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관광버스를 하나 태워서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 물어봐. 사람 죽이자 소리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한 38년 동안 하면서 두통, 생리통, 요실금, 치질 환자 완치 안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치료 방법이든지 부작용을 안 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안 내려고 하면은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설명이 이제 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해 주면 그래요. 우리가 사회를 공부하려면 첫째, 병이 왜 오는가 알아라. 이거 1시간 설명 들으면 안다. 두 번째 뭐냐, 사회를 하면 왜 이렇게 다양한 점들이 치료가 되느냐, 사회를 해도 왜 치료가 되느냐, 그 원리 1시간만 들으면 압니다. 또 세 번째 뭐냐, 사회를 하면 내 몸이 언제부터 치료 변화가 일어날 건가, 이거 1시간만 설명드리면 한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죠? 근데 또 이게 이제 공부를 깊여야 돼.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그래서 철분이 부족할 때, 염분이 부족할 때, 영양분이 부족할 때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아졌다가 금방 악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될까요? 먼저 배운 사람이 방향을 잡아주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게 저도 이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얘기를 그 4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나는 환자 보면 징그럽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직하면 지금까지 핸드폰 가져본 적 없고, 명함 가져본 적 없고, 지갑 가져본 적 없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겠어요. 환자라고 하면 지긋지긋해요. 왜냐?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만 오지, 유쾌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왜 안 낫냐고 하고, 볶아먹는 사람만 있지, 나라고 해서 100%다 놔줄까요? 자기들이 철분제 안 맞고, 자기들이 영양 보충 안 하고 잘못해놓고서는 부작용이 오면 나한테 다 물어. 내 책임인 줄 알고. 내가 분명히 이걸 부족하면 어떤 부작용을 다 일러주잖아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치료에 들어가면 제가 상식적인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맞죠?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부항기를 한 30년을 달고 살아. 근데 2, 3년 하다 안 되면 다 집어 던져야지. 왜 30년을 갖고 사냐? 답은 간단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끝이 안 나.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병이 깊다는 거는 혈액이 오염됐다 소리고, 혈액이 많이 오염될수록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전체 말주 모세혈관 90% 이상을 막으면 심장이 멎어도 죽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느냐?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으면 5년, 10년을 빼도 끝이 안 난다. 맞아요, 틀려요? 상식이죠? 내 몸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내 몸에서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승부를 보는데 빼고 싶어도 안 나오면 못 빼. 맞죠? 아무리 땡기고 찔러도 아프기만 아프지 안 나오면 그럼 이게 왜 안 나올까요? 딱딱하게 응고졌으니까 안 나오지요. 그럼 응고된 게 내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바로 뺐으면 어혈이 묽으니까 쏙 빠져나왔을 건데 오랫동안 안 피고 과장되니까 비가 붙던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도가 높아졌고 산도가 높으니까 어혈이 딱딱하게 손질을 굳어져서 안 나오는 걸 누구 원망하겠냐 그 얘기가 몰라서 방치한 거. 그것도 40년, 50년, 70년 방치해놓고 지금 빼려고 하니 그게 쉽냐 그게예요. 내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한 1년 6개월 노력해서 앞으로 20년 건강하게 산다면 해볼만 하지 않느냐. 해볼만 하죠. 근데 이 말 속에 또 재밌는 얘기예요. 1년 6개월 노력해서 앞으로 20년 건강하게 살면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20년 후에 지금 뺀 자리 똑같이 한번 빼주면 또 20년 건강하게 살지.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어. 뭐냐. 당신 지금 뺄때기는 1년 6개월 걸리지만 20년 후에 빼면 1년 만이면 끝나. 왜 그럴까요? 지금 처음 뺄 때는 자기 산 세월만큼 오랫동안 묵은 놈을 한꺼번에 빼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번 딱 빼놓고 20년 후에 빼면 어때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그건 금방 빠져요. 근데 사람의 병의 증세에 따라서 혈전 어혈이 심하게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있고 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혈도 단순 어혈, 섬유질화된 어혈, 담석화된 어혈로 딱 구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단순 어혈을 불리는 기능, 섬유질화된 어혈을 불리는 기능, 담석화된 어혈을 불리는 기능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러면 신전생리학은 현대학하고 처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우리 인체에 요로 결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담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근육 사이에 섞여질 돌이 어떻게 생기는지 화학 반응의 이치를 모르면 그거 녹이는 성분도 몰라요. 요로에서 아니면 담당에서 담석이 생기고 근육 사이에 돌이 생기면 신천 생리학을 기준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우리 인체에 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위에 생겼든지 석회석이나 돌이 생겼다고 그러면 담석이든 결석이든 요로결석이든 자면 어느 부위에서도 석화된 거. 그러니까 철분, 칼슘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진 거는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간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쉬고 떨고 쓰고 아니고 이게 중상 탄닌산이거든요. 이거를 먹이로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쉽게 담수돼요.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 중상 탄닌산을 먹어치우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화학 반응의 이치를 보면 중상 탄닌산이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칼슘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철분이 만들어지고 또 탄닌산이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칼슘 수치가 높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체에 담석이나 혹은 생길 수가 없는 게 인체 생리 구조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담낭에 담석이 있다고, 요리에 결석이 있다고, 근육 사이에 뼈 사이에 돌이 생겼다고, 그거 빼낸다고 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냥 결과치로 임시 응급하는 거지 완치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현대 과학은 수술하는 의술이 발달했죠. 이미 커진 건 수술로 빼내고 우리 방법으로 간의 말초무혈관, 신장의 말초무혈관을 뚫어가지고 피를 막게 해주면 다시 돌이 생기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현대의학은 수술하는 게 발달하니까 이쪽은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사용을 하고 근본 치료, 우리가 각 장기 기관 세포를 말초무혈관을 뚫어주고 영양분을 생산하게 만들어주고 생산된 영양분을 그대로 보존해주는 거는 우리 신천의학이 담당하고 응급한 거는 현대의학이 담당한다고 하면 이게 의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환자들이 고통받는 거를 면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어느 분도 내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딱 들어보면 이게 영양분이 부족해서 오는 부작용이에요. 딱 내가 들으면 얼굴을 봐도 얼굴만 보면 딱 알거든요.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1차적으로 경사진대 못 올라갑니다.
다리 힘이 없어요. 숨이 가빠요. 얼굴이 노랗고 좀 체중이 늘어나는 게 붓는 거거든요. 이게 철분이 부족할 때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요때 이렇게 산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부작용은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면 발등이 부어요. 발등이 딱 붓기 시작하는데 발등이 부을 때 영양보충과 철분 보충을 해주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또 아플 때가 있으니까 또 뼈. 그러고 또 영양 부족이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발등이 간질간질해져요. 왜냐, 산도가 높아지니까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그 자극이 가려움증을 좀 느낀다는 거야. 근데 요 단계 넘어가면 요 정도로 산도가 높아지면 그 피가 못 도는 부위에 산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갇힌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딱 응고되면 근육이 경직돼 버려요. 피가 못 돌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발을 디디면 종막 근육이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말초혈관 사이에 혈전이 딱 붙어있고 이완이 안 되니까 디디면 통증이 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안 오고 움직일 때 오는 통증은 근육통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유튜브에 봐도요. 근데 이때도 영양보충을 안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와. 이거 산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쎄 빠지게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쎄 빠지게 들어가고 두 가지. 근데 이럴 때 가장 해결이 빠른 건 뭐냐? 수혈 받는 거예요. 수혈 받으면 비용도 적게 들어 가장 빠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수혈을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내가 상식적인 얘기해볼게요. 우리 몸에서 500g 어혈 빼내고 500g 수혈 받고 500g 또 어혈 빼내고 500g 수혈 받으면 부작용 나올 이유 있을까요? 피부족의 합병증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체 구조적으로요. 우리는 맑은 혈액을 빼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직접적으로 짚어주면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한다고 빼면 생혈일까요? 어혈일까요? 그건 생혈이에요. 우리가 빼는 거는 응고된 혈전을 빼자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혈이 조금 손실보는 역할이고 의도적으로는 어혈, 응고된 혈전을 빼자고 하는 거지 생혈을 빼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혈이든 생혈이든 우리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그 공간만큼 물이 차게 되는 거고 물이 들어간 만큼 혈액의 농도가 묽어지는 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염분이 올 때 부족할 때 오는 부작용, 철분이 부족할 때 오는 부작용, 영양분이 부족할 때 오는 부작용, 이것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 유튜브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사 교육 가면 체계적으로 왜 그런가를 교육을 해주는데 이걸 내가 알아버리면 내가 요걸 소홀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때 수혈을 받아버리면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 이 병원의 의사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맞죠? 해모그로스 수치가 5, 6까지 안 떨어지면 수혈을 안 해준대.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깨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현대의학은 통계의학이니까 요 정도 수치까지는 알부민, 영양분, 철분만 넣어줘도 견딘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의학의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몸에 비정상적으로 철분 수치가 높은 걸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정상보다 수치가 엄청 높을 수가 있고 또 가상처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깊이 공부해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우리가 말초모세관 끝까지 피를 물어주려고 하면 앞으로 피가 나가는 만큼 정맥에서 들어온 피가 충분히 양을 보존을 해줘야 피 압력이 끝까지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을 총괄하는 게 심장의 사구체 세포인데 이 심장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 500g의 어혈을 뺐는데 수분을 300g만 채운다. 그러면 전체 혈액량이 어떨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끝까지 혈액을 늘어주지 못해요. 근데 수치로 보면 안 떨어져 있어. 내가 쉽게 표현하면 커피가 혈액이라고 생각합시다. 커피를 3숟갈 떠먹고 수주를 3숟갈 떠먹고 물을 3숟갈 붓으면 양은 똑같지만 농도는 묽어져요. 맞죠? 그러면 3숟갈 물을 넣어주는 게 심장의 사구체 세포가 그 역할을 하는데 심장에 고장이 나면 3숟갈을 떠먹었는데 2숟갈밖에 보충을 안 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뚱뚱한 사람들은 심장에 수분을 조종을 하는데 빼딱 맞은 사람은 이 조절 기능이 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데 웬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포기하죠.
이게 포기한 상태가 수분을 안 채우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손끝바까지 끝까지 피가 못 가니까 손끝바까지 배배 틀어지는 느낌이 나고 저리저리해요. 그래서 자꾸 털어야 돼요. 안 가니까. 근데 이럴 때 영양분이나 수액을 넣어주면 금방 괜찮아. 그런데 쏟아놓으면 원위치로 가. 근데 수혈을 받아놓으면 오래 가. 근데 병원에서는 신장이 고장난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수혈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반박으로 얘기해주는 얘기가 뭐냐.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에서 14까지가 우리가 정상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거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인 사람한테 12.5에 수혈을 해준다고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25로 올라갈까요? 양이 많아지지 수치가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거와 신천생리학에서 바라보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저도 이거를 어떤 부분이든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설명이 다 가능한데 그건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대의학이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정답이면 병이 나아야 정답이다. 맞죠? 근데 안 낫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나 이만큼 멍청해야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법은 나한테 한 달 배운 제자하고 20년 배운 현대의학하고 백혈병, 심부전증, 혈액암, 당뇨, 심장질환 치료해서 20년 배운 사람하고 한 달 배우는 사람하고 병 고치는 거 시합하면 누가 이길 거냐고 반문한다고 하면 현대의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가 벌써 지났어요. 여기 내가 화가 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계가, 보험복지공단이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불러다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우리 병원에 와서 한번 해봐. 이 소리 왜 못해요? 맞지요? 그러면 의료비용도 줄이고 의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어떤 놈도 내 앞에 와서 그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약이 오르니까 어때요? 근데 우리나라 소리는 못하고 애매한 중국 가서 얘기하잖아. 유튜브 뭐 하죠? 현대의학이 똑똑하면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 누구냐?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이다. 그럼 노벨 의학상 한 사람도 아니고 100명이 달라붙어서 고혈압 치료하고 당뇨 치료하고 심장질환 치료하고 뭐 간암이나 혈액암이나 이런 질환 치료하고 100명이 치료하는 거와 나한테 한 달 배운 제자하고 똑같은 병 치료하면 누가 이기겠냐고 물어보거든. 이거 자존심 확 상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데 중국 가면 그냥 해버려요. 근데 그럼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그래도 자기들은 명이고 나는 신이고 파탈이야. 인정한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 사회를 하면은 우리가 어혈을 녹이고 빼는 거와 효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도사의 균형을 맞추는 거하고 이게 효능 차이가 아마추어가 하는 것보다 FM대를 배워서 정석적으로 하는 건 효능 차이가 10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신하게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 열심히 배워서 누구나 부작용 안 나고 여러분들 건강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들을 건강에 돌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오늘 바람이고 오늘 보수교육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